한성은입니다. 박 대표님 그리고 김승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 12월에 선정이 돼서 이제 8월 말이니까 8개월 정도. 1년은 채 안 됐습니다만, 처음 이제 태동해서 이제 거의 다음 달 15일이 마무리니까 희망지 사업은 일단 9월 15일 날 일단 접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새싹을 틔운 거고, 2차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이제 정말 본격적인 재생 사업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오픈 게임, 예고편이었고요. 내년도에 이제 2차 사업에 저희 지역이 선정되면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있었던 일 한번 총정리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복귀도 좀 한번 해보고, 우리가 부족했던 점, 또 잘한 점, 이런 것들을 한번 복귀도 해보고, 또 시간이나 예산 때문에 미처 못한 사업은 뭐가 있었는지, 다음에 본 사업 되면 계속해서 추진될 내용들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부터 시작하면 또 너무 얘기가 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제 경과 말씀드리고, 장차 향후 일정 말씀드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집수리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그것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이제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이제 저희 지역도 본격적으로 집수리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의 경과입니다. 마을 조사, 이거는 뭐 저희들이 용역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각으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했고, 아마 이게 저희들이 축적한 데이터를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또 서울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재생사업 진행하면서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주민께서 이제 재생사업 진행하실 때에도 이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이제 좋은 근거가 되고 기초 자료가 될 거로 보입니다. 아직은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저희들이 최종 보고서에 수록을 할 거니까요. 마을 지도와 함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뭐 저희들이 다산 희망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아쉬웠던 점은, 지역이 너무 협소해서 당초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우리 동네라는 그 의식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획해 놓은 지역하고가 좀 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쉬고, 또 그런 부분도 저희 보고서에 이제 수록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희망지 사업 지역 내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내용들은 보고서에 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안고 있는 문제점과 장점, 단점 모두를 파악한 내용들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뭐 CCTV가 몇 개가 있고, 뭐 공용주차장이 몇 대가 있고,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이 몇 개가 있고, 뭐 거기 위치의 번지수는 뭐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생사업 시작할 때 그때 가서 또 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제 그 데이터만,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데이터만 봐도 이제 바로바로 실행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들을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매달 있었던 청소봉사입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해서 이번 달 8월 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뭐 한 12분 정도, 적게는 한 6, 7분 정도 늘 참석하셔서 저희 동네를 쭉 순회하면서 청소를 한 번씩 했습니다. 우리 결국은 도시재생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그 출발은 이제 환경정비서부터 시작을 했고, 주민들 호응도 굉장히 좋으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걸 알리는 그런 홍보수단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엔 좀 가능하시다면 희망지 사업은 접더라도 좀 원래 행사로 계속 좀 진행을 하시면서 점차 이 인적 인프라를 계속 좀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이런 청소 봉사한 것도 저희 보고서에 날짜와 시간, 뭐 인원들 다 보고서에 빠짐없이 수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 오늘이 이제 4번째 사실은 이제 설명인데요. 1차는 이제 사업 개소와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 희망지 사업이 과연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2번째는 이제 가꿈주택 집수리 사업은 뭐 융자가 얼마 나오고, 어느 지역은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3번째는 이제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준비하신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째는 이제 사례조사가 있던 7월 말이어서 그때는 이제 사례조사로 대체했고, 오늘이 이제 경과 보고 이런 형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뭐 성황일 때는 뭐 여기 회의실이 가득 찬 적도 있었고, 오늘은 뭐 비도 오고 그래서 경과 보고 그래서 상당히 좀 더러우셨는데, 이런 내용들도 다 보고서에 수록을 하고, 또
또 미진했던 부분도 또 수록하고 잘된 사항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주민들 참여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주민이 마치 정부가 돼서 이렇게 사업도 기획하고 또 사업도 추진하고 사업도 또 따오고 뭐 이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삶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러 대표님들께서 이제 희망지 사업이라고 출범을 시켰는데 이 외연을 더 넓혀야 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대표님들도 개인적으로 노력하셨고 가가오 방문해서 뭐 이런 희망지 사업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 드리고 원래 주간 회의 때 오세요 이랬습니다. 근데 다시적으로 이렇게 뭐 인원이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첫수에 배부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이제 적어도 그분들한테 인식은 심어준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정말 2차 사업, 본 사업으로 저에게 선정되면 아마 분들도 이제 그동안 이제 기웃거리고 관심만 가지시다가 진짜 좀 이제 좀 뭐가 되는구나 참여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알려놓기에 노력한 것들이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희망 어떤지 사무소는 작지만 뭐 벽면 활용에 흔들을 붙이고 다른 전단지들 나누고 청소할 때 좀 관심들을 많이 보이셔서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하고 이 사업은 뭐 꾸준히 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되더라도 꾸준히 확대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대표님들께서는 당연히 역량이 있으시니 아마 잘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깔았고 아마 본 사업 시작되면 많이들 오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최근에 시행했고 그분은 이제 희망지 사업 중에 이제 가장 가시적인 예산 한 1,200만 원인가요? 지원 받아서 이제 저희 마을에 가장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들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은 뭘 할까 소리가 있고 또 서울시하고도 문자리가 많이 있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화분 나누기 화분을 이제 우리 지역에 나눠서 환경도 개선하고 또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화분을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취지로 이제 화분 나누기가 선정이 됐고 또 하나 사업은 벽화 쓰레기를 좀 많이 버리고 그래서 출퇴근 때나 아니면 또 오고 가면서 늘 눈에 띄는 장소인데 환경이 좀 불량한 지역에 좀 벽화를 정비하자 이런 내용 그리고 쓰레기 상습 지역에 좀 그걸 막기 위한 부러움은 좀 통제할 수 있는 테마를 좀 달자 이런 세 가지 정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설치를 한 데도 있고 이제 설치 예정인데 현재 사실 이 사업 선정하면서 정해진 예산 중에 가장 좀 효과가 큰 게 뭘까? 이거는 이제 대표님들께서 고민들 하시는 것 같고 비용은 적지만 효율은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 이제 지금 선정된 세 가지 사업이라고 이제 대표님이 선정하셔서 그래서 아마 이 사업, 화분 나누기 사업, 팻말, 벽화 사업을 가지고도 아마 주민들께서 관심 많이 보이실 것 같고 이제 정정부에서 한 사업도 아니고 희망사업, 자산희망에서 한 사업이라는 것도 널리 알려주시고 분들께서 정말 도시재생이라는 게 얘가 정말 뭐가 조금이라도 뛰는구나 우리도 관심을 가지면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많이 관심 가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화분 나누기 사업은 뭐 가장 좀 보시면 푸른을 줄 수 있는 나무 한옥수가 선정이 됐고 바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은 보셨을 겁니다. 일상적으로 한 7개소 정도 설치가 됐고요. 전체 화분 개수는 지금 20개 준비가 26개 준비가 됐고 아마 지속적으로 더 포인트마다 요소에 설치할 겁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고 자산희망 사업으로 설치한 거다 좀 알려주시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화분을 좀 죽지 않게 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사업 내용도 당연히 보고서에 과정이라든지 결과, 국민들 반응까지 보고서에 수록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은 이제 저희들 희망사업 뒤에 가장 좀 눈에 띄게 환경이 안 좋은 지역 또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좀 낡았다든지 이런 지역이 몇 개, 한 4-5군데 됐는데 그 중에 압축해서 2군데 선정이 됐어요. 거울이 붙어 있어서 뭐 거울 벽면으로 저희들이 편하게 부르는데 거울 벽면 쪽하고 칼국수집으로 선정을 했는데 칼국수집 주인께서 뭐 시간 마지막 날 좀 반대하셔가지고 이제 허락집으로 벽면이 변경이 돼서 2군데로 지금 선정이 됐고 저희 대표님들 중에 또 A급 기술자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작업 총 1차 작업까지 됐습니다. 추석 전에는 마무리 작업이 될 겁니다. 그 작업도 다른 주체가 한 게 아니고 거의 희망지 사업, 자산희망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은 이제 분리수거 팻말 결국은 이제 경고 문구들이 많죠. 버리지 마시오, 버리면 벌금 이런
말이 좀 많은데, 이게 순화시킨 말로 엄마, 아빠, 우리 동네 분리수거는 월수금입니다. 뭐 이렇게 안내하고 같이 협조하는 그런 개념의 팻말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작은 센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좀 쓰레기 버리러 와서 접근하면 이제 불이 들어오게 경고의 의미도 있고, 설치해 놓으면 그거 자체로 좀 재밌기도 하고 또 우리 환경에도 이바지하는 시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저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아껴주십시오. 사례지 방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희망 사업 최종 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가서 국토부, 서울시 큰 예산들을 따와서 굵직한 사업으로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그 사업 궤도에 오른 선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선배인 인수동 어진이 마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직접 좀 설명도 좀 듣고 그 동네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자 했습니다. 귀한 시간들 내줘서 8분이 가서 현지를 봤고요. 또 나름대로 또 뭐 공식적이지 않은 또 비공식적인 팁도 좀 듣고 왔고 본 사업으로 가려면 어떻게 좀 준비하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내용도 듣고 왔고 그래서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사례지 조사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이제 본 사업 가는데 나중에 올 연말에 이제 PT나 저희 희망사업 결과 보고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준비하고 미니마을 가보고 뭐 대표님들마다 각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까지 봤을 때는 일정 저희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면 사업 구역이 처음부터 좀 뭐라 그럴까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저희들에게 그런 점들이 이제 같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나름대로 범위를 잡아서 화분 가꾸기 기타 등등 조밀조밀하지만 작은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센터 같은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활동가들도 지원이 많이 나와서 역시 본사업으로 가면 지원의 클래스가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태극기 달기 봉사도 진행했습니다. 7월 17일, 8월 15일. 이건 사실은 뭐 저희 재생사업, 희망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그런 라인으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어쨌든 저희 마을의 어떤 그 활성화, 저희 마을 환경 이런 데 뭐 그 이바지하는 사업이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또 제 생각에는 꼭 뭐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에서 나오는 돈 그 라인만이 우리 사업이다라고 보지 않고요. 결국은 우리 마을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나온 작은 뭐 부분지어서 이건 희망지 사업이고 이건 도시재생이고 이거는 다른 쪽 사업이고 주변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가산동이 좋아지는 사업이라면 돈이 어디서 왔다 끌어들여서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주 목요일 바쁘신 와중에도 주민 모임 꼬박꼬박 진행했습니다. 현충일에도 진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나오신 분들은 좀 이제 바쁘신 분 못 나오고 새로 오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 거점 센터에서 진행을 했고 아마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만상 토론하고 의견 내고 또 뭐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이제 저희들 노하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재생 사업이 되면은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제 사무실도 더 커지고 할 테니까 이제 그동안 희망이 사업 하시면서 한 8개월 동안 쌓였던 어떤 그 맷집이 그때 가면 이제 더 발현이 잘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변에 알아보니까 주간회의를 이렇게 착실하게 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굶지 않고 이렇게 꼬박꼬박 회의했던 게 이제 저희 실력이 되고 또 그것도 높은 점수 받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이제 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아마 훌륭한 노하우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보고서에 수록해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발굴인데 이거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 거점 마을 사무실 앞에 우리 마을 불편한 부분 신고해 주세요. 뭐 그런 얘기로 이제 의제를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대표분들하고 이제 청소하거나 그럴 때 마을 한 바퀴씩 돌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손봐야 하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수록을 했고 이렇게 채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어서 이렇게 오며 가며 전화 주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관이 불량하다, 전선이 너무 어지럽다, 뭐 계단 부분 좀 해결해 달라, 뭐
하수도가 뭐 역류한다, 뭐 아주 뭐 시시콜콜한 것서부터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들이 다 끄집어내서 일단은 테이블에 올려야죠. 뭐 그동안 뭐 회의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저희들이 기록으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표님들이 또 사업지 보면서 이제 뽑아내신 것들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구별해서 이렇게 의제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이 되면 이제 그 의제 중에 이제 서로 논의해서 대표 의제를 이렇게 수렴해 가시면 훨씬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 재생 사업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또 의제 조사를 하게 되면 어하다면 또 6개월이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사한 의제들을 참고로 이런 말들이 있었다. 이제 거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면 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유용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비 들여서 시공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제 시에서 융자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금을 생각하고 수리하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때 설명을 드렸고 서울시의 취지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 모든 서울 시내에 있는 집들을 지원해 준다 이건 아니고요. 주거환경 개선 지구나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 지구나 이런 데를 지원해 준다. 이게 우선 서울시가 갖는 생각이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집을 무조건 해주냐?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뭐 올해는 뭐 400가구, 내년엔 뭐 600가구 이런 식으로 한계를 정해놓고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막 무한대로 지원이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재생사업지로 지정이 되면 일단은 1순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내년이 되면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신생사업지가 되잖아요. 신생사업지는 또 시범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본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재생사업도 올해처럼 이렇게 성곽마을 쪽만 지원을 해주고 우리 또 뭐 아래쪽은 안 하고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시가 쓰는 용어는 이제 가꿈 집수리라고 쓰고 있는데 뭐 이건 아시는 내용이지만 단독 다가구는 뭐 1,200만 원, 맥시멈 1,200만 원까지, 담장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까지, 다세대는 한 1,700만 원, 개별 세대로 생각한다면 이제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자기 개인 소유 건축물을 정비하는 거는 이제 가끔 집수리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골목, 마당, 도로, 이 마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재생사업 시작되면 훨씬 더 지원받기가 쉽고 우리 뜻만 모아진다면 사업하기가 유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환경 정비는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그 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일정 구역 자체를 선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골목하는 집들을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려서 재개발하겠다. 그러면 건폐율 같은 혜택도 주고 건축법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일조권 같은 것도 완화시켜주고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사업지가 선택이 되면 사실은 이 서울시 가꿈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다양한 사업지가 있다. 사업의 어떤 방법이 있다. 여러분 뜻만 모아주시면 이론적으로는 두 집만 서로 합심하면 지금처럼 모든 건축법 다 지키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런 건축법 몇 가지는 좀 예외하고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자금도 지원받고 이런 아주 유리한 제도가 있으니까요. 재생사업지로 선정되면 이 건축 쪽도 많이 활성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건축 무료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저희 유영란 이사님이 대부분 이제 뭐 사무실에서 진행하시고 또 저희 사무실로 이제 전화를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말씀드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집수리, 외관 바꾸는 집수리, 집 내부 바꾸는 그런 얘기셨고 좀 특이하신 분이 이제 뭐 신축 뭐 이런 거 여쭤보신 분도 계시고 창호 샤시 변경 다세대 주택의 외관을 바꾸겠다. 준공이 안 나고 근데 준공해주는 방법이 없느냐 뭐 이런 것들도 문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역시 제일 관심 있는 건 자기 집이구나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생각을 했고 이제 재생사업이 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 방법이 훨씬 많아지니까 갈 때 또 기회가 되면 방법에 대해 설명을 저 여기까지가 이제 좀 그동안 저희들이 좀 꾸준히 관심 가지고 대표님들이 진행하셨던 사업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행을 이제 바빠서 아니면 예산 때문에 못하고 이제 재생지로 선정이 되면 이어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뭐 다시 한번 보류해보는 계획은 했었는데 실행에 미처 못 옮긴 셔틀버스 운행은 굉장히 그 주민들 만나보면 수건사업 비슷하게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이제 뭐 정장님이 추진해도 안 됐다, 의원이 해도 안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있고, 근데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게 결국은 도시재생 거버넌스, 그 말이 쉽게 말해 주민이 대통령이라는 거거든요. 주민이 정부라는 거. 한번 본사업이 되면 이 주민들께서 으쌰으쌰하고 뜻이 모이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을버스라는 말을 처음에 썼었는데 무슨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여객자동차 사업법과 재정지원 및 한정 면허들에 관한 조례. 굉장히 긴 말인데 요 내정거장이 오버랩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마을버스 아니면 셔틀버스다. 그래서 그럼 되지 않겠냐. 검토해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상해서 한번 셔틀 노선 한번 그려보고 근데 뭐 사실 저기 말고 다른 대안은 없더라고요. 다 계단에 막 그래서 이 사업도 본 사업이 되면 저희가 주인이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금 여력이나 행정적이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험과하게 다니는 많은 그 탐방객들, 등산객들을 이제 양수역 쪽으로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좋은 의미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 버스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좀 한가도 활성화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또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공문나누기 사업도 예산 여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표님들도 다 이제 인정하셨던 생각이거든요. 정부사업 나누기 사업을 하면 주민 간 교류가 늘 것이다. 그리고 집수리에 대한 정보, 누구 학시가 미장을 잘하는데 누가 뭐 창호엔 일각에는 있는데 이런 정보도 나누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재생본부가 정말 그 마을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나누기를 해봐서 사업이 잘 되면 정말 비싼 본부도 이렇게 받쳐놓고 이러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신품으로 구입할 때 한 70만 원, 중고로 구입하면 한 22만 원 정도 예상을 했던 사업인데 예산 기타의 이유로 이번 1차 사업에는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관 봉사도 대표님들이 이제 소규모 환경 개선 뭐 이런 사업 사례지 조사 이런 데 쫓아다니느라고 계획은 다 세워놓고 협의까지 됐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관이 있다는 건 사실은 자랑이잖아요.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가 어르신 식사, 설거지 봉사가 가장 좀 인력도 딸린다고 하시고 또 우리가 또 교대로 봉사하면 끄듬이 있는 그런 생각을 그다음에 건축협정 그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욕심을 냈었는데 이루질 못해서 건축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A 건축주하고 B 건축주가 서로 합의해서 이러이런 건축 조항을 좀 피해가자. 제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집을 짓는 거고 더 나가서는 한 개 골목 전체를 우리 마을, 우리 골목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집을 짓도록 하자. 그래서 서로 뭐 일조권을 좀 피한다. 층수를 높일 수는 없지만 넓이를 건폐율을 좀 완화받는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본사업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협정제도 플러스 자금까지 지원해 주니까 본사업이 거의 뭐 제기동 같은데 좀 케이스를 보니까 자기 처음 투자비는 뭐 1,000만 원이면 집을 짓더라고요. 문자금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본사업이 되게 되면 이 내용도 좋은 장점 중에 하나다. 장충고등학교가 이제 저희 사업지 내에 있었고 그래서 이걸 좀 표출하고 우리 재생 사업에 좀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민했었는데 저희들이 사례로 생각했던 건 부산에 있는 초량초등학교는 그 자기네 학교 출신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더라고요. 또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경규 무슨 뮤지컬 하시는 그분 해가지고. 마침 그래서 이제 저희 장충고등학교는 학교 가보니까 야구 특화된 학교라 일반인들은 관심 없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저렇게 밋밋한 벽면으로 두지 말고 하고 좀 5대5로 짜한다든지 해서 좀 그런 걸 전시하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성강마을까지만 오지 말고 장충고등학교도 좀 와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약소역까지 오게 되는 거니까 이런 사업들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향후 일정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기 사업은 그 가장 센터에 있는 게 저희 다산동이고요. 초록색으로 표현된 지역이 이번에 이제 올해 초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9월 달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아마 2대1 경쟁률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대1 경쟁률안을 뚫고 이제 본사업으로 올라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고서를 잘 써야죠. 보고서를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어필을 해야 되고 이제 대표님들은 이제 또 대표님 나름대로 아마 준비 많이 하신 거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 활성화는 이렇게 하겠다, 본사업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겠다. 또 희망기 사업 때 이런 것들은 아쉬웠다. 이런 다음 본사업 가면 만회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잘 어필해서 이제 본사업권을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가장 또
처음부터 화두는 이제 저희 희망리 사업이 이렇게 좀 너무 면적이 작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행동 반경하고 좀 상당히 안 어울리게 이렇게 상업지역만 거의 잘라서 이렇게 구획하듯이 해놔서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들 홍보하는데도 그런 게 좀 애로서. 그래서 진짜로 도시재생을 하려면 지금 사이즈 한 배 정도 어디까지 좀 포함하는 게 좀 합리적이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표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9월 중순이면 이제 거점지는 해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용역 보고서는 10월 15일이고 제가 듣기로는 2차 사업지선정 초안이 11월 말 올해 안에는 아마 그거가 되는 거고 내년엔 또 아마 행정정액이 준비되는 대로 재생사업이 알고 대략 그동안 있었던 경과하고 앞으로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